자, 확률분포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분포는 여러분과 이산형과 연속형이 나타나시는데 지금까지 아까 1시간 동안 배우신 거 가장 중요한 거는 평균하고 분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균하고 분산입니다. 즉 대표값과 산포를 보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대표값은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산포도에서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표준 오차. 요 정도만 아시면 돼. 요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한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분포가 되는데 확률 분포는 여기는 값을 가지는, 즉 양적 속도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개수형과 계량형, 즉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나오는 분포를 말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산형이라는 것은 소수점이 없는 것들을 이산형이라고 합니다. 이산형을 뭐라고 한다고요? 소수점이 없는 것들. 그러니까는 실제 관측한 양들이 소수점이 없는 것들을 이산형이라고 합니다. 이산형. 뭐냐면 건수, 개수 이런 것들은 소수점이 없는 거잖아요. 홈런의 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이산형일까요? 연속형일까요? 이산형입니다. 이산형. 근데 연속형인가는 실제 특정을 해서 소수점이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연속형. 자, 사람의 수 이산형일까요? 연속형일까요? 이산형이죠. 1.5명 아니에요. 측정할 때 1.5명은 잘라야 돼, 사람을. 그런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이산형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도 정확하게 21, 22, 23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산형이죠. 이산형. 근데 개월까지 치면은 이제 연속형이 되는 거고. 개월에 날짜까지 다 세면은 그거는 연속형이 되는 거고. 일반적인 연령은 그냥 이산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평균을 구할 수 있지만 실제 관측값을 말씀드리는 거 뭐라고요? 관측한 값을 그 소수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르누이, 이항, 디아, 초기화, 포화송 이런 분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계량에는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T분포.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기존에 10점짜리에 나왔어요. 정규분포가 뭐냐? 표준정규분포가 뭐냐? T분포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나오는데 제가 보면은 5줄 이상 쓸 게 없어. 5인데 못 쓰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빵점이 되는 거지만 5줄을 쓰시게 되면 10점짜리에 10점을 다 맞게 되는 겁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보죠. 자, 베르누이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뭐라고요?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베르누이 정도하고 베르누이하고 이항 정도만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세요. 다시 뭐라고요? 베르누이하고 이항 정도만, 이항 분포 정도만 한번 보시고 나머지 것은 너무 어려우시니까 넘어가는데 한번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얘가 나오냐 안 나오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예전에 연속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쓰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산형에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솔직히 좀 유치해요. 유치하게 되는데 자, 이산형이라는 것은 소수점의 의미가 없는 횟수를 말하는 것 때문에 베르누이 분포 이게 가장 기본적이 되는데 성공, 실패, 뭐라고요? yes, no만 결정된 것들을 베르누이 분포라고 합니다. 자, 성공할 확률이 60%라면 실패 확률은요? 왜 40%? 왜 40%예요? 왜 40%예요? 아니. 1이라고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확률이 1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고 성공 확률이 6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서 40%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냥 40%가 아니라 뭐라고요? 1이 결정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유도의 개념하고 비슷하죠?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40%라는 것보다 그런 초보자,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이 조금 설명드리면 그렇구나 하시면 이해 정도 어렵진 않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고요. 이항 분포라는 것은 얘를 여러 번 활동하는 것들 뭐라고요? 베르누이를 여러 번 하는 것들을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초기화 분포라고 하는데 초기화 분포라는 것은 매회 일정하지 않은 경우 성공할 확률이 매회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초기화 분포. 기하 분포라는 것은 첫 번째 성공을 위해서 계속 실패하는 건수를 기하 분포라고 합니다. 기하 분포. 기하 분포 예시를 적어요. 복권 1등 때까지 사는 거. 복권 1등 때까지 계속 사는 거. 이런 것들을 기하 분포. 그 다음에 이항 분포라는 것은 성공할 개수만큼 계속 실패하는 건수 이런 것들을 이항 분포
라고 합니다. 다시 천천히 볼게요. 그러니까 어려우시면은 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베르누이는 뭐라고요? yes, no, yes, no. 뭐라고요? yes, no, yes, no. 이것만 되어 있는 것들은 베르누이. 얘를 확장하면 뭐라고요? 이항분포. 근데 초기화분포는 성공한 확률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기하분포는 첫 번째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는 건수. 얘를 확장하는 게 의미항이에요. 여러 번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는 건수. 이런 것들을 의미항분포. 그다음에 포화성분포라는 것은 일정한 시간 안에 발생하는 건수. 뭐라고요? 일정한 시간 안에 발생하는 건수. 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낸다면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나오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기에 나온다면 이산형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뭐라고요? 베르누이, 그다음에 이항, 그다음에 포화성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아요. 포화성까지. 포화성. 왜냐하면 얘는 베르누이를 확장하는 개념이거든요. 다시 뭐라고요? 베르누이를 확장해서 이항을 확장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포화성은 좀 달라요. 분포가. 얘는 좀 달라요. 자, 일정한 시간 안에 발생하는 건수 뭐라고요? 일정한 시간 안에 발생하는 건수를 포화성 분포라고 합니다. 포화성 분포. 이게 조금 기억력을 높여드리려고 이거 하는데, 프랑스 학자 거예요. 프랑스 푸아송이라는 학자가 러시아에 이제 기마부대를 갔는데, 낙마를 하는 그걸 보고 나서 일정한 시간 안에 발생하는 건수. 그래서 얘를 포화성 분포라고 만든 것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만 봐주세요. 아시겠죠? 나오면은 맞추시면 땡큐고, 안 나오시는 게 더 좋고,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이항분포는 MP, MPQ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에게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네, 원래는 이거 다 해야 되는데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하시게 되면 그냥 집에 가시고 안 오실까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산한 문제는 안 나와요. 네. 포화성분포는 뭐라고? 일정한 시간 안에 발생하는 건수. 사고가 발생되는 교통사고 수 이런 것들은 포화성분포라고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초기화분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기 수준 이것까지 하시는 건 어려우시니까 다 넘어가고요. 근데 연속한 확률 분포는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산형은 나오기가 좀 애매해요. 근데 얘는 나올만 합니다. 연속한 확률 분포는 얘는 나올만 해요. 아주 중요한 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지수는 그렇다 치고 정규, Z분포, T분포 이 세 가지는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정규분포, Z분포, T분포. 이 세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통계에서도 정규, Z, T분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규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뭐라고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뭐 있었어요? 정규분포란. 뭐 있었어요? 총 전체 면적이 1이고 최빈값, 중앙값, 평균이 가운데, 그 반으로 하면 좌우대칭 종모양이다. 그럼 끝이에요. 자, 정규분포에 대해서 쓰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첫 번째,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얘가 가장 중요해요. 뭐라고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가운데 동일하게 위치하고 좌우대칭이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가 된다고요? 정규분포라고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정규분포. 정규분포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 평균이 뮤, 분산이 시그마 제곱. 인 분포를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Z분포,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뭐라고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 아까 전에 생각나시면 더 좋습니다. 첨도가 3일 경우. 뭐라고요? 첨도가 3일 경우, 이거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표준 정규분포. 다시요. 표준 정규분포는 키하고 몸무게, 서로 단위가 다를 경우, 얘를 실제로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규격화를 시키는 것들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뭐라고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것들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좀 설명드릴 거예요. 보충적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T분포. 자료수가 30개 미만일 경우. 뭐라고요? 자료의 수가 30개 미만일 경우. 그 다음에 분산을 알고 있다면 Z분포, 모른다면 T분포. 즉, N수가 많아지면 T분포가 정규분포에 근사해져요.
다시 뭐라고요? N수가 많아지면 T분포가 정규분포나 Z분포에 근사해져요. 근데 30개 미만일 때가 문제. 뭐라고요? 30개 미만일 때가 상당히 문제점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T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T분포. 자, 많은 분들이 T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시는데 그냥 T예요, T. T인데 뭐 어떤 학자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맥주에서 기네스인가? 그 학자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두 개 집단의 차이에서 T. 그래갖고 자기 닉네임이 스튜던트였어요. 그래갖고 그냥 T분포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T분포라고 합니다. 자, 카이 제곱 분포, F분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어려우시니까. 자, 정규분포는 다시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시그마 제곱. 그다음에 가운데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동일하고 좌우대칭인 종모양.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쓸 게 좀 더 있지만 이 정도만 쓰셔도 돼. 자, 표준 정규분포는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근데 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쓰시면 좋아요. 그거 되고요. T분포는 표본수가 30개 미만. 뭐라고요? 표본수가 30개 미만. 30개 미만이 있죠. 그렇죠. 혹은 두 집단의 평균 비교할 때 T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자, 넘어가죠. 자, 여기를 보실 건데요. 자, 뮤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뮤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시그마가 표준 편차의 분산이에요. 모르겠다예요. 우와!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에요. 왜냐고요? 두 글자니까. 그러니까는 뮤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다시 설명드립니다. 시그마는 절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어요. 다시요. 시그마 값은 뉴트리셔버리 값이기 때문에 절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어요. 하지만 뮤를 기준으로 시그마를 범위를 해버리면 다시 뭐라고요? 뮤를 기준으로 시그마를 하면 전체 데이터의 68.3%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뮤를 기준으로 시그마를 하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100개 중에 몇 개가 들어간다고요? 68.3개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숫자는 못 외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외우겠지만 여러분들은 못 외우셔도 돼요. 2가 되면 95.4. 뭐라고요? 2가 되면 95.4. 3이 되면 99.7. 3이 되면 99.7%가 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이 시그마를 벗어나면 다시 뭐라고요? 이 시그마를 벗어나면 얘는 극단값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뭐라고? 이 시그마를 벗어나면 극단값으로 보시면 돼요. 극단값. 자, 여러분들의 소비자력 논문 아마 그거 기억나세요? 이거? 진입.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죽음의 계곡이잖아요. 여기가. 데스밸리. 안 배웠었어요 아직? 신제품. 여기가 그래서 약 이 분포를 따라요. 이 분포예요. 이 분포. 그래서 여기까지가 몇 프로라고요? 약 2.4%, 2.5% 정도. 2.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진입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버리는. 여기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그 면적이 딱 나와요. 68.4, 95.4, 68.3, 95.4, 99.7. 이거 나오면 저는 땡큐죠. 이렇게 정규 딱 그려서 그림 그려고 이렇게 딱 하면은 저는 점수가 잘 나오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은 그 면적하고 똑같아요. 이거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실제로 여기 사이가, 여기가 약 16%, 15점 몇 프로 나와요. 뭐라고요? 여기가 15점 몇 프로 정도 나와요. 16%가 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하고 데스밸리 끄고 그다음에 성장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여기가 16%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소비자능론을 배우셨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 성장 곡선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약 16%가 되는데 실제로 교육을 받고 실무에서 쓸 가능성이 16%. 그다음에 파레토 법칙이라고 아시잖아요. 8대2. 그것도 여기에서부터 근거가 됐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개미집에서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애들만 뽑아서 모아놔도 80%는 놀아요. 20%만 일하게 돼 있어. 이런 것들을 원래 법칙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봐도 5년 이상 치킨집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도 16%가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정규분포 딱 무시할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런데 실제 정말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규분포가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데이터를 많이 다뤄봤는데 데이터가 양이 많다고 해서
정규분포가 되진 않더라고요. 제가 3만 개, 4만 개 가지고 막 했는데도 신체 사이즈 가지고 막 했는데 정규분포에 근사해지긴 하는데 조금 오른쪽으로 쏠려요. 자료들이 오른쪽으로 쏠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표본 대상이 조사를 안 하려고 그래요. 표본 추출이 됐더라도 조사해주세요 그러면 너무 왜소하신 분들 나 싫어 그러고 안 가요. 측정 자체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극당치가 잘 안 나와. 그래서 얘는 실제로 자료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정규분포 되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실무에서는. 근데 얘는 자료수가 많으면 정규분포에 근사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규분포 다시 보겠습니다. 정규분포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평균 최빈값 중앙값이 가운데에 위치하고 좌우 대칭인 종 모양 그러시면 끝이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뮤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는 63.3 68.3 2는 95.4 3이면 99.7%의 면적을 가진다. 근데 사조사 하는 애들은 무조건 이거 외워야 돼요. 사조사 하는 애들은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 이 숫자 값까지. 그러지 않으면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외워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안 외우셔도 돼요. 아시겠죠? 네, 안 외우셔도 돼요. 얘는 면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정규분포를 표준화를 시킨다. 규격화를 시키는 것들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다시 표준 정규분포는 뭐라고 된다고요? 규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즉, 저는 영어로 시험을 받고 선생님께서는 프랑스어로 보셨어. 얘네들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조사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비교하느냐? 영어에서 몇 등을 하느냐? 프랑스에서 몇 등을 하느냐? 이걸 비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수능 점수는 원점수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표준 점수가 공개돼야 되죠.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든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다시 뭐가 된다고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자, 다시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실제로 기업 성과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성과 분석을 하는데 어떤 측정 도구를 쓰면 될까요? 어떤 측정 내용들을 쓰면 좋을까요? 매출액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수출액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뭐 예를 들어 특허 건수, 그 다음에 종업원 수, 뭐 이런 것도 다 넣었어요. 그런데 매출액은 100만 원 단위, 얘는 달러고, 얘는 건수고, 얘는 명수란 말이에요. 서로가 단위가 달라요. 얘네들은 서로가 단위가 다른데 어떻게 비교를 해?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 그래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어요. 뭐라고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것. 이거 확률을 구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다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Z분포라고도 하고요. Z분포. 그리고 얘는 뭐냐라고 궁금하신데 얘는 틀다라고 해서 얘는 근사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요? 근접해진다. 근접해진다. 그래서 틀다. 물결 모양. 그래서 근접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Z분포는 시그마분의 X-뮤. 뭐라고요? 시그마분의 X-뮤. 다시 뭐라고요? 시그마분의 X-뮤를 하게 되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을 표준 정규분포라고 합니다. 자, 다시요. X는 관측값이 되는 거고요. 뮤는 전체 평균이 됩니다. 다시요. X는 뭐가 된다고요? 관측값. 뮤는 평균. 관측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다시 뭐라고요? 관측값에서 평균을 뺍니다. 뭔가요? 앞에서 배우셨잖아. 편차.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편차를 시그마로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요? 편차를 시그마로 나누는 거예요. 자, 한번 외워보도록 할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표준 정규분포에서 써라 그러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야. 식은 시그마분의 X-뮤. 시그마분의 X-뮤를 쓰게 되면 점수가 더 가산점이 높아질 겁니다. 이건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자, 시그마분의 X-뮤. 뭐라고요? 시그마분의 X-뮤. 모르셔도 되긴 되지만 이걸 쓰게 되면 점수가 더 높아져요. 야, 그래서 저는 학부 때 얘를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외워지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외워져.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느냐? 욕은 할 수 없고 이런 시그마분의 X-뮤.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시그마분의 x-뮤, 시그마분의 x-뮤 하게 되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든다. 다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 정규분포, Z분포라고 합니다. Z분포. 자, 따라서 그래서 1이 되게 되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하게 되면 범위가 68.3, 2는 95.4, 3이면 99.7%의 면적을 가진다. 아까하고 똑같죠?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하고 똑같죠? 네. 왜냐면 얘 시그마를 버려버리면 얘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1이면 플라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된다고? 68.3, 95.4, 99.7. 그러니까 외우시면 좋고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안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 단 몇 줄이라 한 줄을 더 쓰는 거에 따라서 점수가 확 달라질 수 있겠죠. 다시 정규분포에 대해서 써라.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써라. Z분포에 대해서 T분포에 대해서 써라. 첫 번째 정규분포는요. 키워드 평균이 0, 무유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그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같은 위치고 좌우대칭이고 종 모양이다. 그래도 돼요. 거기서 끝나세요. 하지만 저 같은 거 하나 더 쓰면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는 68.3, 2는 95.4, 3이면 99.7%의 원적을 가진다. 그러면 점수 한 줄이죠. 한 줄도 안 돼요. 한 줄도 안 되면 이 사람 좀 뭐 알고 있구나. 자, 표준 정규분포입니다. 다시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든다. 뭐라고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식은 어떻게 된다고요? 시그마분의 x-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면 68.3, 2는 95.4, 3이면 99.7. 이렇게 된다. Z분포하고 차이가 뭐예요? Z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드는 거고요. 표준 정규분포가 Z분포. 정규분포가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가 붙는 거죠. 뭐라고요? 얘는 시그마가 붙은 거고 얘를 0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1부터 1까지는 68.3, 2는 95.4, 3이면 99.7 이렇게 됩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어요? 조금 어려우시죠? 조금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우선은 지금은 그냥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개수형과 계량형이 나타나는데 개수형은 소수점이 없는 거, 계량형은 소수점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자, 베르누이 어떻게 된다고요? 베르누이는 yes, no, yes, no. 얘를 여러 번 하면 이항. 초기화 분포는 성공할 확률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기화 분포는 첫 번째 실패할 건수,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는 건수. 음이항은요, 여러 번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는 건수. 포화성은 일정한 시간 안에 발생하는 건수.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정규분포 보겠습니다. 정규분포는 평균, 여기 볼게요. 여기만 보시면 이게 키워드예요. 얘가 키워드예요. 자, 정규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이게 가장 키워드고, 그 다음에 평균 중앙값, 이거는 가운데이고, 그 다음에 좌우대칭 면적 1이다.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 한 줄 더 쓰면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는 68.3, 2는 95.4, 3이면 99.7. 그거 더 쓰시면 좋고, 안 되면 버리셔도 80% 이상이 돼요. 나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뭐라고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다. 식은요, 시그마분의 x-뮤. 그래서 플라 마이너스 1이면 68.3, 2는 95.4, 3이면 99.7. 자, T분포는 표본수가 30개 미만, 그리고 자유도는 n-1이다. 요것만 가장 키워드입니다. 요거니까 실제로 쓸 자리는 몇 장이라고요? 6줄 이상 쓸 게 없어요. 근데 쓰라고 그래도 뭐라고? 저도 6줄 이상 쓸 게 없어. 근데 이게 10점짜리라고요. 이게. 못 쓰면 아예 못 쓰시는 거야. 뭐라고요? 정규분포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면 이거 빵점이야. 근데 평균이 무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 그러면 반타작은 5점은 되는 거야. 이거 쓰는 거가 안 쓰는 거하고 따라서. 근데 5점은 보장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조금만 더 쓰면 그건 10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 조금만 더 쓰면 뭐라고요? 이것만 써도 5점은 돼요. 뭐라고요? 요것만 써도 5점이 된다고요. 근데 약간의, 아까 말씀드린 약간만 더 쓰시면 7점. 저것처럼 그 C까지 다 쓰면 10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 아는 거하고 안 아는 거 5점 차이가 나는 거예요. 5점 차이. 그러니까 4줄이죠. 많이 써봤자 4줄, 5줄이야. 이거 쓰는 거하고 안 써요. 한 줄에 1점이에요. 한 줄에 1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Z분포가 뭐냐? 이런 것들이 그냥 Z분포라고 하는데 2.51, Z값이 2.51의 값을 가진다. 그럼 요 값을 이게 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2.51의 값을 가지면 이게 면적이다. 근데 모르셔도 돼요. 아시겠죠? 이건 모르셔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얘가 주어질 텐데, 일반적으로 주어지면 이게 주어질 텐데 거의 안 주어질 거예요. 거의 안 나와요. 이게 거의 안 나올 건데 말씀을 드리면, 자, 얘는 자유도, 얘가 뭐가 된다고요? 자유도, 얘가 확률, 얘가 실제로 면적이라고, 면적은 좀 그렇고 얘가 Z값이라고 보시는데, 자, 얘가 뭐가 된다고요? 자유도, 얘는요 신뢰 수준.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되는데, 자,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 1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68.3. 2가 되면 95.4 맞나요? 3이 되면요 99.7. 요거의 확률을 가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T분포라고 가정할게요. 반대로 T분포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되는데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결정이 되겠죠. 다시 뭐라고요?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만 알면 나머지 하나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제가 99%인데 3.01이다. 다시 뭐라고요? 99%에 얘가 3.01이다. 그러면 자유도는 몇이에요? 라고 하니까, 자, 표본수는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표본수는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3개가 아니라니까요. 14개가 돼야지. 14개가 돼야죠. n-1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도. 얘 자유도는 n-1이에요. 만약에 자루수가 20개이고 95%의 확률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20개면 19. 그 다음에요. 99는 얘 작으면서요. 근데 실제로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1, 2, 3. 요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거 다 넘어갈게요. 여러분 필기니까 이거 다 넘어가죠.